네, 511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15살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마시는 커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 모든 국민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잔 반 이상을 마시는 셈인데요. 한편으로는 카페인에 대한 경고 때문에 또 마시는 사람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고요. 자,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카페인의 득과 실. 함께 보시죠. 학원 강사로 일하는 박윤아 씨. 출근하는 길에 늘 커피 전문점에 들른다. 바닐라 라떼 하나 주세요. 커피 나왔습니다. 예, 하나. 중독증이라고 할 만큼 커피를 좋아해서 아직 오전이지만 벌써 여러 잔째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준비하면서 또 몇 잔 더 마시고.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늘 커피를 가까이에 두는 박 씨.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시고 8분의 5 하고서 나누기 10. 오케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나른함을 느낄 때도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10잔을 넘는다. 인삼차나 아니면 대추차 이런 걸로 바꿔봤는데 그걸 먹고 나서 커피를 또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커피를 조금 많이 마시긴 해도 몸에 크게 무리는 없다. 오히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몸이 늘어져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는데 몸이 처지고 나른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또 기운도 더 나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도 더 잘 나고. 사람들이 커피를 찾는 이유는 뭘까? 특유의 맛과 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졸립고 피곤해서인 경우도 많다. 덜 피곤해지는 느낌 때문에 마셔요. 약간 기운도 나는 것 같고.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커피를 마시면 피로가 풀리고 집중도 더 잘 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 박윤아 씨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두뇌 활동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뇌파 검사가 이뤄졌다. 잘 때는 자는 뇌파가 나와야 되고 활동할 때는 활동하는 뇌파가 나와야 되고 또 이제 뭐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하는 그런 뇌파가 나와야 되는데 기능적인 이상이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검사입니다. 뇌파가 감소할수록 파란색으로, 증가할수록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커피를 마시고 15분 뒤 잠을 잘 때 나오는 세타파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뇌가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진 것. 반대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오는 베타파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책을 읽거나 뭐 집중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뇌파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파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분의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69mg의 카페인이 일종의 각성 효과를 낸 것이다. 각성 효과는 두뇌뿐 아니라 몸에서도 작용했다. 신체 에너지 작용과 관련이 있는 자율신경계의 균형 검사 결과 커피를 마신 뒤 자율신경이 활성화됐고 그로 인해 피로도가 낮아졌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전반적으로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부교감 신경보다는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감 신경계 쪽을 많이 올려서 몸이 느껴지는 피로감을 많이 감소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 우리 몸에 다른 좋지 않은 작용을 하진 않을까? 아침 식사 후엔 꼭 커피 한 잔을 마신다는 이명림 주부. 커피를 안 마시면은 마실 때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서 주로 믹스 커피를 마시지만 낮에는 블랙 커피를 물 대신 마실 때도 많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커피를 달고 살다시피 하는데 저녁 시간에도 커피 생각이 나면 참지 않고 마신다. 그렇지. 맞아. 저녁 먹고도 한 10시나 11시 정도 돼서 이제 가끔 마셔요. 마신다고 해서 이렇게 잠 못 자거나 그런 거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잠자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명림 주부. 정말일까? 저녁 시간을 포함해 평소처럼 약 5잔의 커피를 마신 날, 이 씨에게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뇌파와 호흡 등을 통해 수면의 질을 분석했는데 이게 각성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뇌파가 깨니까 근육에 힘도 들어가서 근전도의 힘이 빨간색이 증폭이 되면서 나오는 거고요. 많은 각성이 일어나면서 수면 구조가 깨진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잔 이유가 혹시 커피 속 카페인 때문은 아닐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모든 커피를 끊고 다시 수면 다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우선 뇌파의 진폭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정상 뇌파에 중간중간에 아직은 각성파가 섞여 나오는 형상이 보였고요. 그 밖에 호흡이라든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근정도의 양상, 안구 움직임, 나머지 신체 조건은 거의 정상과 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결국 카페인은 수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날에 피로가 많이 쌓이면 또 다른 카페인을 찾게 됩니다. 카페인을 찾게 되면 또 깊게 못 자고, 깊게 못 자면 피곤하니까 또 카페인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한번 카페인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제 악순환 고리를 이제 끊지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카페인은 신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커피를 습관적으로 많이 마실 경우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이어져 피부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수분 양이 있어야 외부 환경에서부터 피부를 몸 신체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데 그런 장벽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죠. 피부 섬유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성분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렇다면 카페인은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식약청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당 2.5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하루 평균 5잔의 커피를 마시는 이명림 주부가 커피로 섭취하는 카페인은 약 350mg. 그렇다면 카페인 과잉 섭취로부터 안전한 걸까? 엄마, 나 콜라 먹고 싶어요. 알았어. 이날 이 씨는 치킨을 먹으면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입가심으로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심심한 입을 달래기 위해 초콜릿까지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여기에 물 대용으로 마신 녹차를 포함하면 하루에 섭취한 카페인은 기준치를 훌쩍 넘는다. 6살 준혁이도 카페인 과잉 섭취는 마찬가지. 콜라와 초콜릿, 아이스티 한 컵만으로 하루 섭취 기준인 45mg을 초과했다. 카페인 하면 커피만 생각했지 초콜릿이나 콜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때 믹스커피 한 잔에는 69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고 캔커피에는 74mg, 원두커피에는 95mg이 들어있다. 또 커피 우유에는 46mg, 녹차 아이스크림에는 100mg, 아이스티에는 37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콜라와 초콜릿에도 각각 23mg, 16mg이 들어있다. 카페인은 또 두통약과 종합감기약,
다양 강장제에도 들어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음료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도 인기인데 자칫 습관이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신이 혼미해진다든가 집중을 못해야 된다든가 즉 그걸 찾게 되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무심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습관적으로 먹어오질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자. 그렇다면 카페인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시민들도 이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커피가 뼈에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은근히 막 마시면서도 걱정이 되거든요. 커피를 좀 줄여야 될까요?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 때문에 커피는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게 좋다. 우유가 첨가된 커피를 골라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커피 한 잔에 우유 반 컵 정도면 칼슘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커피는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매일매일 드시는데 근데 커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카페인과 고혈압,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 카페인이 그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 혈압 있으신 분들의 혈압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수도 더 올릴 수가 있어서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먹더라도 카페인 함량을 최대한 낮추자. 원두커피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내려 마시고 티백으로 마시는 녹차도 물에 우리는 시간을 짧게 한다. 또 물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카페인의 양은 적어진다. 숙면을 위해 잠들기 5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다. 섭취된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평균 5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페인 분해 능력은 민감도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양을 몇 시에 먹었을 때 낮 생활이 아주 상쾌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는 밤잠에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며 그 다음날 또 카페인을 찾지 않을 정도의 그런 용량을 스스로가만 찾는 게 중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카페인의 효능. 내 몸에 맞게 적당히 섭취할 때만 발휘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자.